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여행입니다. 오늘은 일동제약을 조금 얘기하면서 투자 팁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매수 매도는 항상 참고만 해주시고 뭐 제가 책임 못 지죠. 오늘은 뭐 이렇게 뭐 매수를 유도하고 뭐 그런 아예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자, 일동제약 한번 볼게요. 일동제약 최근에 잠깐만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동제약을 한번 보시면 아이디 어쩌고 저쩌고 저분자 경구용 비만약이거든요. 경구용 비만약.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하고 포지션이 똑같은 약이거든요. 저분자 경구용 비만약. 그래서 뭐 하루 한 번 먹는 걸로 비만, 내시 등으로 적응증을 확장 가능성 언급했고 뭐 특허도 이런 거 냈다고 하고요. 개발 현황 그 일상을 완료했거든요. 국내. 그래서 이게 25년 6월 20에서 23일 날 그 비만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하루 한 번 넣고 타이트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즈 에스컬레이션 이게 아예 없어서 한 번 넣고 딱 이제 효과를 보는 거 실험하고 MAD라고 매주 한 번씩 매주 요런 식으로 4주 정도 넣은 거를 이제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이게 50ml, 100ml, 200ml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ml에서 평균 6.9%가 빠졌어요. 체중이. 그러고 이상 반응이 없었고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고 시험 중단 사례가 없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고 그 GI 부작용은 대체로 경미, 간독성 신호 없음. 그래서 부작용은 없다. 약물 농도에 비례해서 효과는 좋았고 하루 한 번 경구 투여. 그리고 도즈 에스컬레이션이 아예 없는 타이트레이션 프리 약물. 그래서 건강한 과체중 성인이거든요. 당뇨가 없는. 그래서 비만 환자 대상 장기 유효성은 아직 검증 전 4주 데이터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 6.9%가 빠진 거는 여기 한번 보시면 4주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줄을 그어 봤을 때 많이 빠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고비가 4주에 1에서 2% 사이고 레타트루타이드하고 티르제파타이드 릴리의 주력이죠. 이게 이제 위고비를 압살하고 있는 티르제파타이드가 4주에 2에서 3%거든요. 2에서 3%. 그러면 4주에 마이너스 6.9%라는 거는 초기 반응만으로만 봤을 때는 티르제파타이드랑 뭐 차세대 비만약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레타트루타이드보다 이건 3중이죠. 그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2.5%면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 나는 거거든요. 4주에.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게 맷 233 이게 이제 아밀린 제제고. 근데 그 바이킹 이번에 경구용 100ml짜리 임상 중단 나온 게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이 정도인데 그게 일상에서는 뭐 톨러러블한 내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상 가서 중대한 부작용 많이 나오면서 임상이 중단됐죠. 그래서 이게 일상에서 되게 좋게 나오는 거는 조금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 보시면 시험 중단 사례가 아예 없죠. 그러고 중대한 이상 반응도 없고 100ml 무려 근데 타이트레이션도 아예 없어요. 용량을 처음부터 100ml로 때려 넣었을 때 체중이 저만큼 빠지는데도 중단한 사람도 없고 타이트레이션도 안 해도 됐다. 그러면 사실 이거 데이터가 엄청 그냥 깔끔하게 나온 거거든요. 평균 6.9%가 빠지는데 뭐 효과 좋고 부작용 없고 회사 측에서 밝힌 자료만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획은 26년 상반기에 이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계획인데
어, 비교 벤치마킹이 이제 저분자 경구 비만약이니까 릴리의 오포글리프론하고 화이자의 다누글리프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포글리프론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오포글리프론은 당뇨, 이거는 일단 지금 비교를 안 하고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72주니까 18주죠. 이거 이제 16개월. 어제 틀렸다고 누가 그랬는데, 어쨌든 12.4%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 저기 뭐냐, 일동제약의 경구용 약은 4주 동안 6.9%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18주에 빠지는 거의 절반이 4주에 빠진다. 근데 어쨌든 이게 거의 뭐 티르제파타이드가 72주 거의 이 정도 기간 동안, 이 정도 기간이 맞나? 어쨌든 한 20% 정도가 컨센이니까 거의 약 1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포글리프론의 경우 부작용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 도즈 에스컬레이션 기간도 꽤 길게 잡고 타이트레이션 기간도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일동제약의 경구용 비만약이 무려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을 압살하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차별화 포인트 여기 보시면 부작용이 별로 없고 효과도 좋다. 그리고 타이트레이션 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까먹어도 다시 이제 그 용량대로 이어서 하면 되고, 부작용이 없으니까 아예 부담이 없죠. 근데 뭐 반감기 같은 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약동학 데이터 같은 게 아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뭐 대규모에서 중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쭉 계속 빠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플래투가 있는지, 그리고 뭐 심혈관 지표 개선되는지 하고 스케일업 검증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잘 알려주죠. 그래서 이거 이제 뉴스 기사인 것 같은데, 50ml에서도 5.5%가 빠졌고 100ml에서는 6.9%가 빠졌고, 이제 9월인가 10월에 9월 정도에 200ml짜리 여기 보시면 탑라인이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나오면 그냥 오포글리프론보다 훨씬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N사, 글로벌 N사는 노보겠죠. 노보 자문하에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센스 아웃을 위한 구체적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면 되고, 그래서 이게 타이트레이션 없이 저렇게 뭐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은 거는 되게 그냥 이례적인 거거든요. 무려 화이자가 그냥 포기한 약이 두 개거든요. 다누글리프론이랑 뭐 로티글리프론이었나? 그렇게 두 개고, 뭐 릴리보다도 훨씬 좋은 약이고, 그래서 200ml 톱라인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9월쯤에 나오겠죠. 이게 이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회사의 뉘앙스는 저런 거 자신 있게 공개한 거 봐서는 200ml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표 보시면 훨씬 좋죠. 한 여기쯤 있으니까 위고비, 트리세파타이드, 레타투르타이드보다는 훨씬 지금 좋은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좋죠. 이게 데이터 되게 깔끔하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거든요. 그냥 여기까지 좋다고 하고 이거 뭐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뭐 한번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거 꼭 이제 보셔야 된다. 이거 그냥 워딩이 딱 그 정도가 좋잖아요. 이거 꼭 보셔야 되고 관심 꼭 가지고 이거 팔로우업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말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그 일라이릴리보다 훨씬 좋고 결과 뭐 부작용 없고 효과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거 꼭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실제로 투자 세계에 오면 결국은 그거거든요. 야, 너 그렇게 해서 그거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너는 그래서 얼마를 샀는데,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받았다. 야, 너 뭐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그래서 얼마를 샀는데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막 분석을 하잖아요. 뭐 살지 안 살지를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면 엄청 좋아요. 데이터 좋고 회사 잘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살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한숨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모드가 달라지거든요. 후 한번 하고 그러면 이걸 진짜 사야 되나, 그때부터는 이제 리스크나 일정이나 이런 걸 엄청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매크로도 좀 봐야 되고, 뭐 리스크,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킹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결과 되게 좋았는데 이상에서 그냥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고 여기서 뭐 내년 200mm 여기서 이제 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내년에 목표가 어디 갔지? 내년에 뭐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하고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샀어요. 비중을 꽤 실어서 샀어. 지금 뭐 한 요 정도에 샀다고 치죠. 한 22,000원에. 근데 뭐 장이 안 좋고 해서 10월 달에 뭐 이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한 18,000원까지 떨어졌다. 17,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내가 더 자신있게 더 살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쭉 해서 내년 초가 됐어요. 근데 이제 빅파마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잖아요. 뭐 회사하고 이제 돈을 주고 살려면 데이터 같은 것도 받아볼 거고, 반감기나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뭔가가 또 안 맞아서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줄줄줄줄 흐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핵심은 아무리 좋다고 그냥 떠들어도 저는 이게 너는 그래서 얼마를 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나심 탈렙이라고, 그 이제 또 새로 뭐 요즘 추앙받는 현인 중에 좀 오래됐죠. 현인 중에 한 명인데, 뭐 블랙스완이랑 뭐 여러 가지 책 쓴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너는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얼마나 들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뭐 블로그에서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부작용 없고 효과 좋고 그런데 막상 또 자기는 안 살 수 있거든요. 그러고 오르면 이제 그때 내가 그렇게 좋다고 다 알려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데,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누군가가 엄청 좋다고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흐르거나 떨어지면 그냥 뭐 자기 잘못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바이킹 그때 뭐 결과 일상 좋았는데 뭐 그게 이제 누가 이상해서 그렇게 부작용이 나서 부러질 수 있었겠느냐, 뭐 그 변명은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되게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아무도 뭐 분석을 하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일동 사례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 좋다, 뭐 되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시장이 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뭐 10월 11월 해가지고 갑자기 블랙스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수는 언제든지 뭐 20, 30%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그래서 얼마까지 갔지? 여기서 한 30%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한 18,000원, 17,000원 갔다. 그러면 뭐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니까. 뭐 시장이 잘못된 거지 뭐 내가 이렇게 분석한 게 잘못됐냐, 뭐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항상 좀 의심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항상 제 장표의 마지막에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보라고 이렇게
넣는 이유가 그래서 저 사람은 얼마나 샀을까? 이게 사고 안 사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분석을 이렇게 해도 내가 진짜 살까 이렇게 가면 그때부터 또 분석을 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 뭐 만약에 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봤어. 뭐 결과를 제가 이때 봤거든요. 결과를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네. 오퍼보다 훨씬 좋은데? 이러고 나서 이때가 아니었겠다. 이 오를 때 한 여기쯤에서 봤을 거예요 아마. 되게 잘 나왔네 했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때 살 걸. 뭐 그때 그냥 뭐 만약에 내 총재산이 1억이면 그때 뭐 1억 넣었으면 지금 얼마야? 거의 뭐 1억 5천 됐겠다. 근데 그거는 하등 생각을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주도 안 샀으면 한 주만큼도 모르는 거거든요. 뭐 한 10주 샀다. 그러니까 10주만큼 아는 거예요. 한 23만 원치 아는 거야. 그러고 5천만 원치 샀다. 그러면 5천만 원치 아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만큼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전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샀으면 안 산 게 막 2배 가고 뭐 3배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예 몰랐던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뭐 내가 그거 알았는데 그냥 모르는 거야. 그래서 꼭 요런 거 염두에 두시고 좀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니까. 저 APR 뭐 또 얘기해서 그런데 진짜 제가 팔고 한 5배 올랐거든요. 하나도 미련이 안 남고 아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으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었고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한 주도 실전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한 주도 안 가지고 뭔가 좀 좋다고 하거나 뭐 강력하게 매수 신호를 주거나 그런 거는 저는 하나도 안 믿으셨으면 좋겠다. 뭐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동제약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